요즘 들어 특히 삶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기 침체, 고금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위에도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부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자꾸만 뜻대로 되기를 바라니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고 풍족해졌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낮아지고 어렵다는 얘기만 들릴까요? 우리가 자랄 때는 먹는 것만 풍족해도 행복했던 것 같은데 값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재밌는 놀이기구가 없어도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노는 것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남은 것은 없고 불안한 미래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만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동 열풍이 한창일 때 열악한 환경에서 돈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가족들은 편히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쪽방촌 수준의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좌절했다고 하네요. 10년 이상 자신의 희생은 오간되었고 돌아와 보니 다시 고생길이 열려있고 나이가 되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생을 알아주기보다 엄마와 한편이 되어 있고 자신이 있을 자리는 더욱더 없어지면서 술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몸마저 망가져 투석을 받으면서 어렵게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군요.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생각과 다르게 그분의 말에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하고 병원 오가는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동반 없이 갈 수 있고 아프지만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10년은 더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삶의 태도 변화가 그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3대 거짓말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노인들이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인데 이것이 정말 거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과 큰 사고로 몸이 망가져 정상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처음 로또 당첨되었을 때는 상당히 행복도가 올라갔지만 차츰 내려와서 정상으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처음에는 행복도가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하고 적응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당사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산층 사다리를 꼭 붙들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잘 나갈 때 생활을 잊지 못해 불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수준으로 소비하고 즐기며 살아가다 보면 금방 노후파산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빨리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불행을 자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친구를 만나고 놀러가고 외식하고 여행을 해야 하고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제나 불행은 경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복지 혜택을 잘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세금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좋지 않은 사회가 아닐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 선진국이 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준비는 되지 않았고 여전히 신흥국의 사고로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적응하기도 벅찬데 안정적 일자리는 사라지고 배워야 할 것은 많아지고 점점 팍팍해지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칠 수가 없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무엇일까요? 중산층이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중산층이 되기를 희망할까요? 우리나라의 중간층 기준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OECD가 쓰는 중위소득 기준이 널리 이용됩니다. 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5% 미만은 빈곤층, 200% 이상은 상류층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세전 월 약 600만원으로 월소득이 450만원에서 1200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신가요? 최근 현대자동차 생산지 채용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지원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400명 채용에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복지 혜택도 좋고 최고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편히 쉬는 나이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맞춰 유연함을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를 놓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도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100살을 넘어 120살까지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만 지킬 수 있다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청년도 나이를 다시 정해야 하고 사회에서 정해주는 정년이 아닌 자신의 정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금방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씩 몸이 노화되어 가는 과정인 만큼 병원비도 들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관심이 없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 아닌가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편하게 먹지 못하는 시대, 밥상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살인적인 물가에 많은 은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아껴서 준비해온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비, 건보료, 각종 세금, 관리비 등 고정지출은 계속 늘다 보니 이러다 파산하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돈 없이 늙는 게 가장 무섭다는데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은퇴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50%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노후를 돈 없이 보내게 되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급여와 오르는 물가로 노인들은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책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은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젊을 때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어가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마주한 생활은 처참합니다. 준비해둔 연금으로 월세, 식비, 수도세를 내기도 부족합니다. 결국 돈이 없어 돌봄 서비스를 못 받고 이웃을 못 만나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한국 고령자들은 노후 파산이 가장 큰 걱정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위에 변변한 노후 복지가 없는 국내 사정상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이 벌어놓은 자산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니 직장에서 내몰리고 미처 준비를 하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은 자라고 진퇴양난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대기업에서 좋은 대접받으며 생활하다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마냥 놀 수만 없다고 생각해서 평소 좋아했던 당구장을 차렸습니다. 직장 다닐 때 당구장은 재밌는 곳이었지만 일이 되니 쉽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은 줄어들고 감당해야 할 임대료와 월급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대가가 너무 적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는 돈 쓸 시간이 없으니 그래도 버틴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적응하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소비 습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소비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못 벌면 그만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잊지 못해 개념 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후반부는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